항쟁의 기관차 12월호, 끝중 정책. 국정을 파괴한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비롯한 다수 의혹을 포함한다. 명태균은 2021년 6월 김영선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를 소개받아 김건희에게 당신은 장립무사업계에 올라탄 안전뱅이 주술사라고 말하며 환심을 샀다. 2022년 20대 대선 기간 명태균은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 조작을 3억 7,52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총 81회 실시했다. 여론조사 실무담당자 강혜경 등에게 윤석열이를 조물려갔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는 등의 지시를 하고 ARS 응답자 표본을 부풀리거나 미리 ARS를 돌려서 응답자의 지지 성향을 확인한 뒤 공식 여론조사 날 방해조사를 하는 수법 등으로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왜곡 조작했다. 국민당 당내 후보 경선과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연락책 등으로도 역할했다.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 2회에 걸쳐 경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윤석열은 여론조사 비용을 국민당대선회계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명태균에게 3억 7,52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게 됐는데 명태균은 돈의 지급에 가름해 2022년 6월 1일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공천을 청탁했다. 공천 발표 하루 전인 5월 9일 윤석열은 명태균과 통화하며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라고 했고 같은 날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에게 김영선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지인과 통화했다. 일련의 사실은 윤석열이 공직선거법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금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금지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객관적 물증이다. 이외에도 6.1 지방선거에 여러 차례 개입하며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대통령의 헌법 준수 수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 명태균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여야 정치인만 20여 명에 달한다.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던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과정은 명태균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됐다. 2023년 3월 15일 윤석열이 창원 제2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인 2022년 9월부터 명태균은 주변인들에게 인근 토지 매입을 권유했고 11월 9일 김영선 지역구 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 직함을 자칭하며 창원시청 고위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문건 4건을 보고받았다. 비밀로 보호될 만한 사안이 민간인에게 누설된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 수임 우위배에 해당하는 등의 중대범죄다. 명태균이 창원 산단기관장 임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이해 6월 대우조선해양하청 노조쟁 의행위 대응에도 개입했다. 7월 16일 명태균은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총무부 간부들과 함께 준비된 버스에 올라 현장 시찰하며 부사장으로부터 현황을 직접 보고받았고 7월 18일 윤석열에게 파업을 정돈하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대응 기조를 조언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처음으로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파업이 끝나자 명태균은 내가 해결했다고 떠들고 다녔다. 명태균은 수시로 정치적 조언을 하며 윤석열 김건희의 머리 위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했고 윤석열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다수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를 저지른 중대범죄자로서 당장 탄핵 대상 구속수사 대상이다. 명태균이 윤석열 취임 직후 청와대 뒷산 모양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면 되진다며 대통령 실관저 이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무속 논란에까지 휩싸였다. 강혜경은 12월 9일 실체가 10이면 5에서 6 정도밖에 안 드러났다며 수소국책 사업에 대한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간 공적 대화를 언급했고 추가 폭로를 시사했다.